카페 알바생이 눈웃음 하면서 커피를 줬는데 야 이 새끼야 커피나 가서 처먹어라. 헬스장에 가서 씬멸치가 운동하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요? 아니 저런 씬멸치가 야 저게 누가 봉인 거야? 쟤가 빠야 얘가 빠야?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냉수 좀 먹고 속좀 차리고 정신을 좀 깨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업을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잠 조금씩 깨네. 치킨 한 마리 드셨는데 체중이 2~3kg 늘었어. 사실 그것만 드셔서는 늘기는 어렵죠, 그렇게. 근데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걸 또 같이 드시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치킨 한 마리만 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뭔가 추가로 다른 거 드시지 않았어요? 그것만 드셨다 그러시면 사실 2~3kg 늘기 어렵지. 칼로리 면에서도 그렇고 음식 중량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 치킨 한 마리 드셨는데 오늘 체중이 2~3kg 늘었다고? 어제 그럼 하루 종일 치킨 한 마리만 먹었어요? 이게 뭐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한테 솔직해야 돼. 뭔가를 더 드셨겠지. 치킨 한 마리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나눠 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조절했다거나 그러니까 뭐 드셨을 거 아니야. 그게 조절한다는 게 본인 기준인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충분한 식사일 수도 있다니까. 본인이 원래 먹던 양에서 줄이셨다는 거지 그게 절대적인 양은 아니잖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저는 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치킨 한 마리만 드셔서는 사실 2~3kg씩 못 늘어요. 왜냐면 칼로리 어느 정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치킨 한 마리라 그래봐야 뭐 2000칼로리 내외일 텐데 그거 뭐 한 번 드셨다 그래가지고 체중 2~3kg씩 늘 것 같으면 뭐 치킨 드시면서 뭐 음료도 추가적으로 드셨을 수도 있는 거고 아침 점심에 뭐 드신 칼로리가 그래도 제법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 드시는 음식은 본인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방송을 안 키고 운동했으면 오늘 운동 조금만 더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진짜. 컨디션이. 몸을 그 정도로 흔들어야만 컨트롤이 되는 중량은 그거는 본인 중량이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몸통은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상완의 움직임으로 수축했다 늘렸다 수축했다 늘렸다 그 동작 수행이 가능하셔야 되는 거지. 몸을 냅다 흔들어 제껴가지고 들 수 있는 중량은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중량일 수 있으니까 몸통을 고정시켜놓고 들 수 있는 중량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만약에 앞뒤로 흔들어 제끼면은 한 20kg 가지고도 프런트 레이즈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내 중량이 아니니까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뭐 얼마나 하셨는데 벌써 헬택이 와요? 1년 하고 조금.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하시면 이게 매번 하고 싶고 매번 즐거울 수는 없거든. 하다 보면 좀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그게 뭐 운동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좀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없으면 재미없으면 그만하면 되고 다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일정 목표를 정해두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뭐 나 오늘 너무 재밌네 뭐 재밌으면 좋은데 재미없네 나 헬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 뭐 그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잖아. 너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리고 뭘 하시든지 간에 항상 재밌을 수만은 없어요. 뭐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좀 덜 재밌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그냥 하는 거지 뭐.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목표가 있다면 50개 선생님 60대 이상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요? 간시성 풀성 운동이 필요하세요.
근데 간 수치가 높으시면 운동도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은 운동하신다는 것 자체가 피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피로도 사실 간 수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드시는 게 많아서 뭐 지방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은 중요한 거는 운동이 아니고 식단이야.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다들 이제 드시는 게 과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싶으시면은 드시는 걸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 당뇨, 통풍, 지금 고혈압 뭐 이런 것들 있죠. 지방간 이런 것들. 맨 처음에 진단을 딱 받으면 자꾸 이제 운동부터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드시는 거 안 바꾸고 죽어라고 운동하셔봐야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요즘 현대인들이 즐기는 음식들이 강해. 운동을 아무리 백날 첫날 열심히 해봐도 맨날 고열량 음식 드시면은 그렇게 빠르게 해결하기 힘들어요. 물론 식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거부터 바꿔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그렇게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365일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먹는 거는 사실 그렇게 꾸준히 드시기가 운동보단 어렵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은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요. 결국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잠시 잠깐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돌아와. 항상 그렇더라고 주변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약간 살찌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많이 드셔서 몸에 뭔가 좀 장기 쪽에 혹은 뭐 대사 쪽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는 게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항상 식욕이 정신력을 이겨버리네요. 그러시는데 식욕이라는 게 강력하죠. 사람의 3대 욕구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몸에 문제가 없으시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으면 그 또한 뭐 이겨내야지 뭐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서 살아야지. 식욕 억제제 저칼로리면 샐러드 하시다가 실패.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접근은 항상 실패를 불러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부터 걷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야. 본인이 지금 그렇게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막 저칼로리 면에다가 막 샐러드에다가 닭가슴살에 고구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람이. 단계가 있어야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초반부터 끝판을 좋아해요. 기왕 할 거면 좀 힘들더라도 끝판을 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단계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한다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야식을 즐기던 사람이면 야식 빈도수부터 줄여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조금 더 줄이고 그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야지. 갑자기 막 저칼로리면 먹고 이러면은 뭐 사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접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은 사실 성공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갖다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본인의 식습관을 지금부터 천천히 다 바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지방간이라든지 대사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결과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일시적으로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꾸면은 수치상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본인이 정상 수치를 보는 순간 다시 그 식습관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니까. 그러면은 그 식습관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그 수치가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그 수치가 어디서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잖아.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인 거잖아. 지금 뭐 지방간이라든지 그런 대사 쪽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비만도 마찬가지고 천천히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다이어트라든지 식습관을 그냥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끔 과정을 갖다가 그냥 충분히 내 습관으로 만드시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일시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럼 그거를 끊어내는 순간 결국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야.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거를 100% 듣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오프라인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태반인데 저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일시적으로 살이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빠졌다 다시 쪘다 이걸 반복을 하시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안 들으실 거라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거 접근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 이것만 먹고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33세 97kg 그러면 40% 엄청난데? 다이어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그 정도 몸 상태이시면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야. 거기서 만약 근육을 더 붙이고 싶으면 다이어트는 좀 힘들고 본인이 좀 이제 체지방을 걷어내시겠다 그러면 다이어트로 방향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지. 근데 그 정도 지금 유지하고 계시면 상승 다이어트는 힘들어요. 체지방을 빼면서 근육량을 붙이는 건 힘들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거의 뭐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몸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근육량을 붙일 거냐 아니면 체지방을 뺄 거냐 딱 방향을 정해서 한쪽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죠. 본인의 체형을 보고. 그걸 뭐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키가 있으시니까. 근데요,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채워도 그 빈 공간은 계속 내 눈에 보인다. 분명히 찼거든? 근데 그 빈 공간이 계속 보여요, 하시다 보면. 화이팅. 요즘 키도 좀 크시다 보니까 화이팅입니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채워지는 날이 오겠죠. 식단을 클린하게 가고 양을 적당히 먹다 보니 살이 꾸준히 잘 빠져. 먹고 싶은 게 없어서 치팅을 할 일이 없어요. 그쵸? 너무 이제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사람이 보상 심리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뭐 입이 터지는 날도 생기고 이러는데 사실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면 그렇게 입이 터질 일이 잘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 야식으로 즐겼던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 또한 그냥 견딜만 한 거지 지금 막 너무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다 보면 모든 시스템이 좀 올바르게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 저절로 숟가락을 놓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과식을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는 거는 내 몸이 지금 어느 정도 좀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다고 보셔도 되니까 올바르게 돌아오면은 당연히 그렇게 좀 배가 부르면 물리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좀 식사량 조절이 좀 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반이면은 뭐 가끔 이제 입이 터지실 때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시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게 본인의 습관이 되실 겁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몸매를 좀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막 의식해서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스트레스가 계속 몸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그래도 의식해서 버티셔야 되는 거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늘죠? 체지방 당연히 늡니다. 근데 애덤님 나는 그렇다. 이게 만약에 본인이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대회 준비라든지 뭔가 특별한 플랜을 짜놓고 그거를 진행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근데 본인이 지금 그냥 조금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고 아니면 조금 더 보기 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마무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마무리를 하고 그럼 식단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지금 진행하시던 식단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사람이 살찐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찐 거란 말이야. 근데 다이어트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열심히 하시다가 그걸 다 마무리해놓고 원래대로 식사를 하시면 원래대로 쪄요. 다이어트는 마무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힘든 과정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잠시 잠깐 이쁘고 말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하시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만족할 만한 겉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걸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막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던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끼 배달 음식으로 막 2만 원, 3만 원씩 쓰시던 분들이 닭가슴살 비싸다고 막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물론 물가가 오르긴 했어도 닭가슴살 한 2만 원, 3만 원어 치면은 그래도 한 못해도 한 2, 3일은 드실걸요? 아무리 못해도. 한 끼에 태우시던 돈을 그래도 한 2, 3일 정도의 식사는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등, 가슴, 하체, 어깨 4분 운동하는데 어깨는 가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깨를 분리해가지고 포함을 시킬 것 같으면 어깨 전면이랑 측면을 갖다 가슴 운동할 때 넣고요. 후면은 등에다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전면이랑 측면을 가슴 운동하실 때 넣으시고 후면은 등 운동할 때 넣고 그러면 그닥 그렇게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분할은 3분할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요즘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 빈도수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팔이요? 팔 운동은 이제 뭐 3두를 이제 가슴에 넣고 2두는 이제 등 운동할 때 넣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죠.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 무슨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접근성이 좋은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꼭 웨이트가 아니시더라도 근처에 공원 있다면 나가서 걸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그런 게 좀 지루하다 그러면 같이 하실 수 있는 운동도 좋고 뭐 테니스도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더라고.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접근성이 좋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접근성이 좋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헬스장이 사실 가장 많고 주변에 그죠? 그리고 이제 날씨 영향을 안 받고 테니스가 요즘에 실내 테니스장도 많이 생겼지만 사실 바깥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70 랩풀다운 70으로 중량 설정해놓고
근데 그게 좀 달라요. 래플다운 같은 경우는 내가 하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중량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풀업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이 묶인 상태에서 내 체중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코어가 개입되는 그런 것도 많이 달라지고,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이기 때문에 좀 개념은 좀 다르죠. 같은 중량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도 근육의 쓰임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퍼센티지가 느낌상 좀 달라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아요. 스쿼트를 100kg 하시는 거랑 레그 프레스 100kg 하시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나이는 83년생이죠. 제 대학교 1학년 때 83년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야, 80년도에도 애가 태어났냐? 막 이러셨었는데 지금 뭐 2003년생인가가 성인이잖아요 이제. 아, 저보다 2살 동생이세요? 파이팅입니다. 곧 40이구나 이제. 이제 훅훅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조금씩 떨어지더라고. 근데 또 이제 노화라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페 알바생이 눈웃음 하면서 커피를 줬는데 화내면서 커피를 줄 순 없잖아. 그것도 서비스업인데 웃으면서 당연히 커피를 줘야 되는 거지. 야 이 새끼야 커피나 가서 처먹어라 그러면서 커피를 줄 순 없잖아. 당연한 거야. 웃으면서 줘야지 그러면. 야, 그리고 12시인데 퇴근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리려고 그래. 무서울 것 같은데? 뭐 지금이 뭐 오후 한 9시 반쯤 돼가지고 한 20-30분 정도 기다리면 퇴근 시간이다. 뭐 그러면 뭐 상관이 없. 뭐 그래도 좀 그렇긴 한데 12시 지금 1시밖에 안 되는데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촉 엄청 좋은 편이거든요. 김수야, 그 촉을 믿으면 안 돼. 네가 촉이 좋았으면 지금 솔로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냉정하게 너 지금 솔로잖아. 그럼 그 촉이 안 좋은 거야. 좋았으면 벌써 솔로가 아니겠지. 지금 커플이겠지. 제가 제 주관으로는 외모 대한민국 10%거든요 운동도에서 몸 좋아서 솔로 탈출해 볼게요. 아무튼 뭐 대한민국 10%면 노력 안 해도 여자친구가 줄을 설 거야. 뭐 화이팅 하시고 올해 솔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근데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꾸준히만 하시다 보면 매번 할 때 힘들거든요. 하던 대로만 해도. 그러면 이제 유지는 돼요. 유지는 되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오죠. 사람 욕심이 거기서 끝나질 않잖아.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지.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운동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뽑아내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요즘에 이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 PT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운동하신 지만 2-3년 되는 분들이 PT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욕심이 이제 생기니까. 글쎄요, 근데 뭐 소스에 들어가는 그런 당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단맛을 거의 다 대체당을 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살이 찌고 이러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대체당이 체내에서 흡수가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 사카린, 알룰로스, 아스파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장내에서 흡수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게 장이 좀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 아니 조금 먹을 것 같으면 대체당을 드시는 게 맞죠. 다이어트 하실 때 대체당을 많이 드시면 이제 그게 장내에 트러블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금 드시면 트러블 안 생길걸요. 근데 이제 당도 아무리 다이어트 할 때도 어느 정도 당은 필요하니까 사람 몸에 그냥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드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자주 할 때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 야 이러다가 치킨도 제로 칼로리가 나오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뭐 제로 치킨 이거 나왔다면서 본 것 같아요. 칼로리 자체가 제로는 아닌데 소스를 갖다가 대체당으로 쓰면서 뭔가 이제 소스에서 오는 추가 칼로리가 없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쓰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장난으로 뱉었던 말들이 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하나 제가 나중에 제가 대회 끝나고, 지금은 제가 그 소스 많이 들어있는 닭을 못 먹다 보니까 못 보여드리는데, 일단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그 소스 이렇게 패키지 돼서 나오잖아요. 닭가슴살 들어있고 소스가 막 버무려져 있잖아. 그럼 그거를 바로 뜯지 마시고 막 으깨 보실래요? 그 안에서 닭가슴살을 막 으깨봐. 그러면은 막 소스랑 다 버무려져요. 그러고 나서 밥이랑 비벼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짜장이나 카레 이런 거 맛있어요. 근육이라고 해서 한 부위 운동을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운동을 15개씩 3세트씩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은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2달 차일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뭘 해도 다 도움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면서 힘들면 돼요. 대신에 이제 동작 수행하실 때 최대한 실수를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때 뭐 루틴을 뭐 바꾸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최대한 배운 대로 수행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 2달이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실 단계는 아니에요. 형님 운동하시다 보면 주변은 외면적으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나 언제부터 오셨을까요?
글쎄요, 주변을 봤을 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는 운동을 하나 안 하나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막 보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이제 41, 42 이렇게 되니까 운동을 꾸준히 한 친구들과 안 한 친구들은 확실히 좀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긴 합니다. 얼굴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운동의 효과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냥 타고난 DNA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 DNA 플러스 이제 살이 찌면, 아무래도 살이 찌면 더 늙어 보이긴 해요. 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통통하게 찐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많이 쪄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노화가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운동하면서 얼굴 찌푸리면 당연히 주름이 생기죠. 주름이 생기는데 주름은 뭐 운동 안 한다 그래서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운동 안 해도 주름은 생겨요. 친구들 보니까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생겨. 그러니까 주름 생길까봐 운동을 안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야. 헬스장에 가서 씬멸치가 운동하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터넷에 이제 많은 글들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씬멸치를 보면은 씬멸치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러 온 사람, 그리고 헬스장에 안 오신 분들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는 거지.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니 저런 씬멸치가, 야 저게 누가 봉인 거야? 제가 빠야 얘가 빠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냥 운동 열심히 하러 오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거를 갖다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몸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 보면 그런 생각하지. 야 저 사람은 하루에 몇 끼를 먹을까?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몸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먹거든. 근데 도대체 저 키에 저 덩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시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 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그때 MK 위트니스 갔을 때. 여러분들 그 많은 헬스장들이 있지만 오후에 헬스장을 가실 때 MK 위트니스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약간 던전이야, 던전. 정말 일반인들이 없습니다. 진짜 다 선수분들이세요. 그 시간에 가면 한 2시, 3시 이때쯤 가면은 다들 정말 팔이 양쪽 다 돈피스트예요. 어마어마하십니다. 동기부여 빡빡 되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있을걸? 약간 공짜 강의 같은 느낌 있어요. 이게 주변 둘러보면은. 그래서 가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이제 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요즘엔 과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지 부족해서 생기는 병들은 없으니까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오늘도 제 유산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건강을 유지하시고 내일 또 뵙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